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당서 기록을 보면 고구려 보장왕 과문과 유민이 서쪽 동돌궐로 갔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또한 일부는 지금의 몽골 초원과 카자흐스탄 등을 거쳐 동로마 제국까지 진출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투르크 민족은 여러 갈래로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유럽의 입구인 크림반도의 타타르인과 러시아 남시베리아의 타타르리스탄인, 그리고 1453년까지만 해도 동로마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터키에 이르기까지, 또한 그 동쪽인 투르크멘인, 그리고 우즈벡인, 카자크인, 그리고 동방에 가까운 키르기스탄 등등 투르크인을 부르는 말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이들은 모두 자신을 오구주 할크라 부릅니다. 이는 오구주인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또 자신의 선조가 모두 투르크인의 선조 오구주 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는 단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에 오구주 칸 동상을 세우고, 그리고 대통령궁 이름도 오주그 칸 쾌색 궁전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오주그 칸은 옛소리로 호코 구르간, 즉 곧 우리 옛말로 고구려 칸이 투르크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도시 우르겐치의 옛소리가 구르겐치였던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하여 돌궐로 떠난 고구려 왕가와 그 유민들 이야기입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700년간 강력한 왕국으로 존재했던 고구려가 668년 국가 맹패를 내리고 그 마지막 국왕이었던 보장왕 고장과 그의 가족 송민은 당나라 수도 장안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당나라와 신라에 점령된 고구려 땅에서 독립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여 당왕제는 국권 수복을 위해 일어난 고구려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 고장을 조선 군왕이란 이름 아래 망한 고국의 안동, 그러니까 지금의 고구려 영토인 심양 일대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국 땅에 오자마자 고구려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고구려 변경 지역인 말갈, 이는 이두식 표현으로 말고을의 수령들과 내통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걸걸 중상과 그의 아들 대조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당나라에 알려지자 당나라는 고장을 송환해 장안에서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오늘날 스촨성 청두로 불리는 당시 공주로 유배를 했고, 이에 보장왕은 거기서 훗날 눈을 감게 됩니다. 이는 당나라 정사를 기록한 구당서에 따르면 이후 그는 동돌궐 제국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힐리 카간의 무덤 옆에 묻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구당서 고구려전은 수수께끼 같은 한 줄의 기록을 남깁니다. 그 기록은 마지막 국왕인 보장왕 고장이 영순년간에 죽자 고구려 옛 왕과 유민은 돌궐과 말갈로 들어갔다는 것이고, 이리하여 고씨 군장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에서 보장왕의 고씨 군장 가문 중 일부가 말갈로 들어갔다는 말은 그들 중 일부가 고구려가 무너진 지 29년이 되는 698년경 다시 고구려를 부활시킨 말갈국, 즉 발해로 들어갔다는 말이 됩니다. 하여 발해 우성 귀족성인 고씨가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다른 한 갈래는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비교적 생소한 나라인 돌궐, 즉 투르키스탄으로 갔다고 합니다. 하여 이 돌궐로 간 고려 왕가와 그 유민이라 하여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이는 놀랍게도 돌궐로 사라졌다는 고려의 고씨 군장과 그 유민이 당시 동돌궐 땅인 오늘날 몽골과 카자흐스탄으로 갔다면 그 뒤 그들은
더 서쪽 당시 서돌궐과 즉 오늘날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지나 1050년경 그들의 일가 친척인 셀주크 투르크가 제국을 지은 오늘날의 유럽의 문턱인 터키 땅, 즉 당시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350년 세월에 걸쳐 서쪽으로 이동한 셈입니다. 동서방의 고대 사서에 따르면 이 도중 그들은 가는 곳마다 자신들의 왕조를 창조하며 현지인들과 통혼하기도 하고 현지화하기도 하면서 오늘날 투르크민족 국가들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에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하여 서쪽에서 시작하자마자 이집트, 터키, 이란,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리아, 투바 공화국 등입니다. 하여 과연 이를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고대 사서에 적힌 그들의 행방 기록과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남긴 그 선조들의 족보와 그들이 서쪽으로 나아가면서 그 후손들에게 생긴 얼굴 및 외모 변화에 관한 기록 등 세 가지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구려 왕가와 그 유민들이 서방으로 간 사실의 단서는 우선 고구려가 건재한 시기에 고구려와 돌궐 간의 친선 관계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는 수서, 즉 수나라 때 기록한 수서에 돌궐전은 동돌궐의 계민카간이 고구려 사신과 자기 장막 안에서 만나고 있을 때 불시에 방문을 한 수양제가 이를 보고 돌궐과 고구려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수나라 때 고구려와 돌궐의 친선 관계는 이후에도 지속이 됐던 것입니다. 앞서 구당서에서 확인했듯 고구려가 망하자 보장왕 가문 일부가 그 속민이 동돌궐로 간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돌궐의 마지막 카간인 힐리카간은 보장왕과 손자 손녀를 혼인시킨 사돈 관계였던 것입니다. 하여 힐리카간은 계민카간의 셋째 아들로 당시 당나라 정관 4년 이정의 공격을 받아 항복했던 것입니다. 당나라의 두우가 편찬한 정치서인 통전은 고구려 망리지 고문관이 계민카간의 아들인 힐리카간의 정손녀 아시나 부인과 혼인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고문관은 당시 고구려 땅인 요서, 그러니까 오늘날 연영성으로 들어와 요서 고려 국왕 관직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시성을 쓰고 고려왕 망리지라는 관칭을 쓰며 그가 활동한 연대가 발해 초대왕인 대조영이 죽기 4년 전인 715년임을 보아 이 고문관은 고장의 손자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문관의 부인 아시나는 동돌궐 묵철 카간의 딸이고 이 묵철은 오늘날 몽골에 그 비문이 남아있어 그 유명한 빌게 카간과 겔데킨의 작은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시나 부인은 이들과 사촌 형제 자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구려 왕가와 그 유민들은 돌궐에만 정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오늘날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유럽의 문턱인 동로마 제국은 물론 서남으로 이란과 사우디를 거쳐 심지어 시리아와 이라크를 지나 이집트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하여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통정 기록은 구당서에 나오는 고려의 옛 왕가와 유민은 돌궐로 들어갔다. 이리하여 고시 군장은 사라졌다는 기록이 이럴 사실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구당서가 돌궐로 간 고구려 왕가와 유민이라고 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남긴 자신들의 선조에 관한 페르시아어로 된 족보인 세지르 이름, 즉 나무가지 책이라는 것인데 이는 서방 사서가 투르크인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남긴 자신들의 선조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돌골로 간 고구려 왕가와 유민 후손들은 서쪽으로 이동해 간 350년간 중앙아시아 일대 여러 왕조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들이 편찬한 역사서에 통치자의 족보 형태로 기록을 남겼던 것입니다. 하여 일반적으로 트루크사로 알려진 여러 왕조 군왕들의 족보입니다. 그중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각각 서로 다른 왕조 가문의 족보가 모두 공통적으로 오늘날 모든 투르크의 모골의 선조 오주구 칸이라고 불리는 한 전설적인 인물을 시조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오고즈 칸의 출신 배경을 그 가문의 족보들을 통해 보면 그는 놀랍게도 고구려 왕가 출신이고 그가 고구려 왕가의 일원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여러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히박 한국의 왕 아부르가지 바하두르 칸이 쓴 투르크멘의 계보는 다음의 말을 전합니다. 이 히박 한국은 징기스칸의 손자 사이반의 후손들이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일대에 세운 나라입니다. 이 기록에서 오구즈 칸은 자신의 종족인 타타르와 모골을 복속시키고 멀리 서방으로 원정을 가서 룸과 사이람 즉 카자흐스탄 등지를 정복하고 자신의 유르트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르크멘의 계보는 오주쿠 칸의 고향이 칸글리 즉 큰고려, 고구려, 키타이, 그란, 주루체 여진에 가까운 모골 땅이라고 합니다. 모골이란 오늘날 몽골을 포함한 지역이었던 고구려 때 말괄과 칠불로 오늘날 한반도와 만주 몽골 지역이라는 해석입니다. 또한 몽골 사칸 중 하나인 일칸국의 제상 라시드 우딘이 페르시아어로 쓴 오구즈 역사 기록에는 모골은 오구즈 칸의 숙부들인 우루칸과 구루칸 후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티무르 제국을 세운 아미르 티무르의 손자인 다르가이 울룩백이 쓴 페르시아어 사서인 사국사 기록에는 이 오구즈 칸의 가계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국사 기록에는 옛날에 알라 일리칸이 있었다. 이 알라 일리칸으로부터 타타르 칸과 모골 칸 두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다. 이 중 아우 모골 칸에게는 아들 카라칸이 태어났고 또 이 카라칸의 아들로 오구즈 칸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라 일리칸은 고구려 국상 을지문덕과 반드시 같은 인물이라고 단정을 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칭호를 쓰는 을지왕의 수나라와 당나라 때 소리인 알라이 왕의 투르크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 왕을 대리하여 국상은 오직 고구려 왕과 인물만이 맡았던 것입니다. 하여 초대 국상인 맹림 담부를 비롯한 을파소와 창조리 등이 모두 고구려 왕가의 반계 인물입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알라이 왕 즉 을지문은 고구려 왕가 출신이었을 공산이 큽니다. 또한 알라 일리칸에게서 태어났다는 쌍둥이 아들의 투르크식 이름인 타타르 칸과 모골 칸은 우리말로 대대로 왕과 모골 왕과 유사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트루크멘 계보에는 타타르 8칸의 이름들 즉 타타르 칸, 보고 칸, 알린자 칸, 아달리 칸, 아드시드 칸, 오르두 칸, 수윤지 칸이 나오는데 이는 고구려 대대로 계소문 가문의 후손 8명 계보와 대칭을 이룹니다. 이는 타타르 칸과 모골 칸 두 형제 가운데 모골 칸의 아들이 카라칸이고 그의 아들이 바로 오주구 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트루크로 오는 고대의 코흐 소리였고 저는 옛날에 르였음을 고려하면 오구즈 칸은 고구려 칸 즉 커구려 고구려 칸이라는 이름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여 이 계보만 보아도 오구즈 칸이
고구려 국상 을지문덕과 같은 칭호를 쓰는 인물의 3대 손일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고족한이 모든 투르크인과 모골인들의 선조로 불리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는 역사 모음과 사국사 그리고 트르크멘의 계보는 오고족한에게 6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 아들들에게는 각각 4명의 아들이 태어나 모두 총 24명이었다고 합니다. 하여 이들은 각자 부족의 선조가 돼 모두 24개 투르크 부족을 이뤘다는 것인데, 이들은 오늘날 모든 투르크 민족과 그 종족들의 선조 부족인 오고저인들이라고 불렸다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 알라 일리칸의 그 아들 타타르칸과 그리고 카라칸이 모두 고구려 왕가 계보에 들어있으므로, 그렇다면 오고저인들 곧 고구려 부족인들이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사서들은 투르크 24부족인 오고저인들을 형성한 인물들이 점차 서쪽으로 가서 14개 투르크 왕조 시조가 됐다고 기록한다는 점입니다. 일강국의 재상이었던 라시드 우딘의 다른 사서 살국 역사는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일대에 세워졌던 구루 왕조의 대재판장 미나지 주주자니가 쓴 승리의 개청 등 여러 사서가 이 각각의 왕조 시조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여 이 중 잘 알려진 6개만 우선 들자면 아래의 계보와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구적한의 6째 아들 팅기즈칸의 4아들 중 하나인 크닉은 당시 동로마 룸 땅에서 지어진 셀주크 투르크 왕조의 시조가 됩니다. 이때는 바로 고려 중기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고족칸의 셋째 아들 울두죽칸의 4아들 중 하나인 빅딜리는 훗날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호라준 샤 제국 왕가의 선조가 됩니다. 하여 이 빅딜리의 후손인 쿠룹 우딘 무하마드가 호라줌 사가 된 이래 이 가문의 부자들은 대대로 제국의 마지막 왕 잘랄 우딘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라줌사 제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오구죽칸의 둘째 아들인 아이칸의 후손이 징기스칸한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호라줌사 제국의 마지막 왕 잘란 우딘의 조카였던 쿠투즈는 이 때문에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술탄의 맘누크, 즉 왕집안의 노예로 일하다가 오히려 이집트 맘누크 왕조의 태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조도 같은 오구족칸의 후손으로 나온 오스만 제국 셀립 1세 정복으로 1517년 오스만 제국 속주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구족칸의 넷째 아들 퀵칸의 4아들 중 바얀다르는 훗날 역시 오구족칸의 후손인 징기스칸의 반계 5대손인 아미르 티무르 제국 때 일어난 투르크의 아고울륜 왕조의 태조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구족칸의 6째 아들 딩기즈칸의 4아들 중 이반은 역시 아미르 티무르 제국 때 일어난 카라코운루 왕조의 태조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오구족칸의 첫째 아들 쿵칸의 아들로 태어난 카이는 오늘날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투르크 왕조의 시조가 됩니다. 이처럼 구당수와 투르크멘의 계보를 보면 또 오늘날 투르크 왕가로 알려진 왕가들은 스스로 자신의 선조가 고구려 왕가 출신의 오구족칸이라는 계보를 남겼던 것입니다. 하여 이 서방 사서들의 족보에 따르면 고구려 왕가와 그 유민의 일부가 서쪽의 돌골로 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350년간의 세월에 걸쳐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들 자손의 외모가 점차 바뀌어 갔다는 사실도 기록했던 것입니다. 하여 앞선 시대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우선 이들이 서방으로 가기 전 고구려가 건재했던 시기였던
1600년대 투르크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인데, 이를 이슬람의 두 개 성전 중 하나인 무하마드 행전 기록에 쓰여 있습니다. 하여 이 구절은 당시 아랍인들이 본 투르크인들의 외모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알라의 심부름꾼이 말씀하셨다. 이 투르크인들은 눈은 작고 얼굴은 붉으며 코는 납작하며 그들의 얼굴은 가죽을 덮어쓴 방패처럼 보인다. 또한 머리칼로 만든 신발을 신었다. 이는 무하마드 시대인 1400년 전 무하마드 행전이 전하는 고대 투르크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터키인, 투르크맨인, 우즈벡인 등과는 매우 다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들의 선조의 외모는 오히려 우리 민족, 즉 고구려인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하마드 행전이 전하는 바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고고학적 자료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오늘날의 몽골인 투르키스탄의 6, 8세기경 그려진 퀵트리크 암벽 초상화 속의 인물들의 얼굴 생김새를 보면 시간이 흐르고 점차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겉모습이 바뀌어 간 것입니다. 이는 아불가지 칸의 트루크맨의 족보는 오주인들이 서쪽으로 옮겨가자 그들한테서 태어난 아이들의 코와 눈이 점차 커지기 시작하고 턱은 작아지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이는 668년 이후 돌궐로 들어간 고시 군장과 그 백성인 고구려 유민들은 오늘날 몽골과 카자흐스탄 등 돌궐 곧 중앙아시아를 지나 350년에 걸쳐 이란과 아라비아 동로마 제국 영내 등 더욱 서쪽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페르시아인 및 아랍인들과 통혼을 했으며 그 결과 원래 동방인들은 그 모습을 바꾸기 시작해 오늘날 유럽인 또는 페르시아 아랍인과도 비슷해 보이는 모습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 투르크인들이라 하더라도 동으로 올수록 우리와 비슷하고 서로 갈수록 유럽인 또는 페르시아 아랍인과 비슷해집니다. 또한 가장 서쪽 유럽에 맞닿은 터키에서 점차 동으로 이어지는 투르크 여러 나라 곧 투르크메니스탄, 타타리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러시아 하카시아 공화국, 그리고 코라이 콩골라인 등 카자흐스탄과 몽골에 가까운 투바인들, 그리고 우리 땅으로 다가오면서 투르크인들의 모습은 서서히 원모습으로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가설도 해봄직합니다. 다만 한 갈래는 동쪽의 고구려를 재건한 진국 발해로 돌아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코리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갈래는 머나먼 서방으로 가서 고구려의 투르크 제국을 세웠다면 이 사실은 셀주크 오스만 트르크, 호라줌사, 카라코운루 등 바로 투르크 왕가들 자신의 선조를 기록한 족보와 사설을 통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일부인 터키에서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는 바로 우리와 역사적으로 피를 나눈 형제 그리고 친척 민족 국가들이 됩니다. 하여 이 지역을 범코리아 투르크 정치, 경제, 문화 권력으로 묶어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 사이를 가르는 회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이러한 역사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징기스칸의 후손들이 지금의 중동과 동유럽에서 무려 24개 국가를 세웠는데 하물며 고구려 후손들인들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 리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기스칸의 핏줄도 결국 고구려 발의 대야발 후손들이니 그 피가 어디 다르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는 또한 현재에도 전 세계 220개 국가에서 가장 많이 진출해 살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이는 지난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돌아 살던 유태인들보다도 더 많은 국가로 진출해 살고 있다는 점이
바로 위에서 설명한 사실들을 더욱 확정하게 하는 사실들로 보입니다. 하여 이는 결코 국뽕 얘기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